동양 남자 목소리는 힘이 없어요. 지우는 심사위원의 차가운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국립음악원 오디션홀 수백 명 앞에서 들은 말이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고음을 선보였는데 돌아온 건 냉소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출근길인가요? 아니면 집안일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2023년 9월 밀라노의 가을은 쌀쌀했습니다. 지우는 오디션홀 무대 중앙에 서 있었어요. 25살 한국에서 온 테너였죠.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에서 별은 빛나건만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고음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홀 안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심사위원석은 조용했습니다. 5명의 이탈리아인 교수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다음 지원자. 중앙에 앉은 남자 교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심사위원들을 바라봤어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지훈이 또박또박 이탈리아어로 말했죠. 왼쪽 끝에 앉은 여자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적으론 문제 없어요. 하지만 감정 전달이 부족합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동양 남자 목소리는 힘이 없어요. 오페라는 감정이 생명인데 당신 노래엔 그게 없어요. 옆에 앉은 대머리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서양 음악을 이해하려면 문화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학생들은 기계처럼 연습만 하죠. 마음이 없어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가 간신히 말했죠.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의 교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타고난 감수성의 문제예요. 다음 지원자 준비시키세요. 지우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대기실로 가는 복도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마주쳤죠. 저 동양인이야. 누군가 이탈리아어로 속삭였습니다. 장학금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귀가 빨개졌어요. 대기실에서 가방을 챙기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였어요. 지우나, 오디션 어떻게 됐니?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죠. 잘 됐어요, 엄마. 결과는 나중에 나와요. 지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최고야.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응원하실 거다. 어머니의 말에 지우는 목이 메었어요. 네, 엄마.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온 지 1년이 넘었죠. 음악의 본고장에서 배우겠다는 꿈을 안고 왔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번 실력으론 인정받지만 무대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동양인이라서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기숙사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디션 결과가 벌써 온라인에 올라와 있었어요. 합격자 명단을 스크롤하며 내렸죠.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가슴이 무너졌어요. 25명이 합격했는데 동양인은 한 명도 없었죠. 역시나. 지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기숙사 방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낡은 피아노가 전부였어요. 가방을 던져놓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소리꾼이셨어요. 판소리를 하시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지우나, 소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기교는 나중 문제야.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마음으로 한다고요? 지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건데요? 눈을 감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탈리아에 온 지 1년 3개월 단 한 번도 무대에 서보지 못했습니다. 오디션은 6번 봤지만 모두 탈락이었어요. 이유는 항상 똑같았죠. 감정이 없다, 동양적 한계, 문화적 이해 부족. 창밖으로 밀라노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지훈에게는 차가운 곳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악보들이 눈에 들어왔죠.
베르디, 푸치니, 도니제티 모두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실력이 아니었으니까요. 학기가 시작되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성악과 전체 3등이었어요. 실기 점수는 98점으로 최상위권이었죠. 하지만 무대 배정표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게시판 앞에서 지우는 명단을 위에서 아래까지 훑었어요. 지오반니, 마르코, 루카, 프란체스코 모두 이탈리아 학생들이었죠. 왜 제 이름이 없나요? 지우는 학과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어요. 종합평가 결과예요. 성적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녀는 지훈을 보지도 않았죠. 무대 적합성, 관객 반응 예상치, 그리고 학교 이미지 같은 것도 고려됩니다.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실기 점수가 상위권인데 무대 적합성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직원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교수님들 판단이에요. 항의하실 거면 지도교수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지훈의 지도교수는 카를로 로시 교수였습니다. 50대 후반의 테너 출신이었죠.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들어가자 로시 교수는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 교수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죠. 왜 제가 무대 명단에서 빠진 건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로시 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 자네는 기술적으론 뛰어나네. 인정합니다. 그가 서류철을 펼쳤죠. 하지만 오페라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양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저는 매일 10시간씩 연습합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죠.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감정 표현에 한계가 있어요. 이탈리아 관객들은 진정성을 원합니다. 아시아 학생들의 노래에선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가 간신히 말했어요. 노력으론 안 되는 게 있네. 타고난 감수성 말이야. 로시 교수가 다시 안경을 썼죠. 다음 학기를 기대해 보세요. 지금은 이만. 복도로 나온 지훈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같은 과 학생들이 지나가며 그를 보았죠. 저기 한국인이야. 한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장학금으로 온 애 아니야? 다른 학생이 대꾸했어요. 맞아. 아시아 애들 요즘 너무 많이 와. 우리 자리 뺏고 있다니까.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등 뒤에서 들렸어요. 연습실을 예약하려고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이 예약한 시간이 지워져 있었어요. 대신 마르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무슨 일이죠? 지훈이 관리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 미안. 실수였어. 관리 학생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시 예약해 줄 수 있나요? 지훈이 물었죠. 지금은 빈 시간이 없는데. 다음 주에 다시 와봐. 하지만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강의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조별 과제 때 지훈은 항상 혼자였죠. 우리 조는 다 찼어. 학생들이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다른 조 알아봐. 결국 지훈은 혼자 과제를 해야 했어요. 교수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어느 날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학생 4명이 지훈의 테이블로 왔어요. 여기 자리 비었어? 금발의 학생이 물었죠. 네, 앉으세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훈의 트레이를 밀어냈어요.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죠. 아, 미안. 실수였어. 금발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킥킥거렸어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음식을 치웠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못 본 척했어요.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시아 장학생들 때문에 학교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익명 글이었어요.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렸죠. 맞아요. 실력도 없으면서 장학금만 받아가요.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 가르치는 꼴이에요. 동양인들은 기계적으로만 해요. 예술혼이 없어요. 지훈은 댓글을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지만 그 글들은 머릿속에 남았어요. 다음 날 성악 마스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노래하고 교수가 평가하는 시간이었어요. 지훈의 차례가 왔죠. 베르디의 여인은 변덕스러워를 불렀습니다. 완벽한 발성과 고음이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로시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적으론 완벽합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느껴지는 게 없어요. 이 아리아는 사랑과 배신에 관한 노래예요. 당신 노래에선 그 감정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느끼는 거예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앉은 학생들이 웃음을 참았죠. 동양인한테 이탈리아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교실에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지훈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았지만 수업 내용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탈리아어로 쓰여 있었죠.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사는 중국인 친구 웨이였어요. 지훈, 괜찮아? 웨이가 물었죠. 응, 괜찮아. 지훈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 겪어. 같이 저녁 먹을래? 웨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훈은 잠시 위로받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고 지훈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지훈에게는 냉정하게만 느껴졌죠.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벽이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2023년 12월 밀라노 국제 오페라 콩쿠르 공고가 붙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드디어 왔다. 이번엔 꼭 나가야지. 지훈도 게시판 앞에 섰죠. 유럽 최고의 오페라 콩쿠르였습니다. 우승하면 라스칼라 극장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나도 신청해 볼까? 지훈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로시 교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밀라노 콩쿠르에 나가고 싶습니다. 지훈이 말했죠. 교수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 대표로는 추천할 수 없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제 성적은 상위권인데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성적과 무대는 다른 문제야. 자네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교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개인 자격으로라도 나가고 싶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그건 자유지만 내 추천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로시 교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참가비는 300유로였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500유로밖에 남지 않았죠. 엄마한테 미안하다. 지훈은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생활비였거든요. 2024년 1월 예선날이 밝았습니다. 밀라노 음악당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지훈은 일찍 도착했죠. 대기실에는 화려한 정장을 입은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유럽인들이었어요. 넌 누구야? 키 큰 이탈리아 남자가 지훈을 보며 물었죠. 한국에서 온 지훈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아, 개인 참가자구나. 어느 교수 추천받았어? 남자가 물었습니다. 개인 자격이에요. 지훈이 말했죠. 푸하, 추천서도 없이 왔어? 용감하네. 남자가 웃으며 돌아섰어요. 대기실에서 지훈은 조용히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목을 풀고 호흡을 정리했어요. 지정곡은 베르디의 리골레토 중 여인의 마음이었죠. 참가자 15번 박지훈. 스태프가 호명했습니다. 지훈은 무대로 향했어요. 조명이 켜지자 심사위원 5명이 보였죠. 모두 중년의 유럽인들이었습니다. 시작하세요.
중앙의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피아니스트가 전주를 연주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인의 마음은 바람 속 깃털처럼. 이탈리아어 가사가 흘러나왔죠.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고음 부분에서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한 연주였죠. 마지막 음이 끝나자 지우는 인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점수판을 들었어요. 6점, 5점, 7점, 6점, 5점. 평균 6점이었습니다. 왼쪽 끝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기술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감정 전달이 부족해요. 기계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거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오페라는 열정이에요. 당신 노래에선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무대를 내려왔어요. 다음 참가자는 독일 출신 테너였습니다. 발음도 불안정하고 고음에서 삑사리가 났어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달랐죠. 브라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점수는 8점대였습니다. 유럽적 감성이 뛰어나네요. 한 심사위원이 극찬했어요. 지우는 객석 뒤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스크린에 합격자 명단이 올라왔어요. 지우는 화면을 위에서 아래까지 훑었죠.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50명이 합격했는데 아시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상했던 거야.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합격이다. 축하해. 지우는 그들 사이를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음악당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1월의 밀라노는 쌀쌀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게시판에 평가가 올라와 있었어요. 박지훈, 기계적 연주, 감정 결여, 문화적 이해 부족, 공식 평가였습니다. 학생들이 몰려들어 읽고 있었어요. 역시 아시아인은 한계가 있어. 한 학생이 말했죠. 기술만 있고 마음이 없다니까. 다른 학생이 맞장구 쳤습니다. 지우는 게시판을 외면하고 연습실로 향했어요. 연습실 문을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건반을 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지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완벽하게 불렀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어요. 감정이 없다고,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악보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언론사였어요. 한국 성악가 밀라노 콩쿠르 탈락 기사가 벌써 올라와 있었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서양 음악 안 맞아. 돈 낭비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와. 창피하게 왜 나가서 망신이야. 지우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화면이 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커튼을 쳐서 햇빛도 차단했죠. 웨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나, 괜찮아? 문 좀 열어.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밥이라도 먹어. 문 앞에 두고 갈게. 웨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판소리를 하셨지만 가난하게 사셨어요. 지우나, 소리는 돈이 아니야. 마음을 전하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죠. 마음을 전한다고요? 제 마음은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요.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죠. 지우나, 엄마야. 기사 봤다. 괜찮니? 전화해라.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없었어요. 실망시킨 게 너무 미안했죠.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복도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웨이가 둔 거였죠. 지우는 그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밥이었지만 먹었어요. 눈물이 밥에 떨어졌죠.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됐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음악의 꿈을 안고 이탈리아에 왔는데 남은 건 좌절뿐이었어요. 그만둘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까 싶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지훈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죠. 지훈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기숙사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훈 학생 소포 왔어요. 지훈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관리실로 갔어요. 갈색 박스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거였죠. 어머니 필체로 쓰인 주소가 보였어요. 방으로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김치였습니다. 진공 포장된 김치와 고추장, 된장이 들어있었죠. 엄마. 지우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 밑에는 두꺼운 수첩이 있었어요. 낡은 가죽 표지였죠.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였죠. 지훈아, 힘들다는 소식 들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물건들이야. 지훈이한테 주라고 하셨어. 한번 보거라. 힘내라, 우리 아들. 사랑한다. 지훈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할아버지의 필체가 나타났죠.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에게. 지훈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평생 부른 소리란다. 내가 언젠가 이걸 보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구나. 하지만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훈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소리는 기교가 아니야. 마음이란다. 내가 서양 음악을 배우러 간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걱정했어. 내가 내 뿌리를 잊을까봐.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안에 흐르는 건 한국 사람의 피란다. 그걸 잊지 마라. 할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지우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악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선지가 아니었어요. 정간보도 아니었죠. 할아버지만의 방식으로 적은 선율이었습니다. 춘향가 사랑가 중에서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판소리 사랑가를 할아버지가 편곡한 거였죠. 이 노래를 내 방식으로 불러라. 서양 음악과 섞어도 좋다. 할아버지는 내가 새로운 소리를 만들길 바란다. 지우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이 메었어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3개 있었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 목소리 들리니? 이 소리 잘 들어라. 그리고 허밍이 시작됐어요. 에헤야 디어라, 에헤야 디어라. 구슬픈 선율이었습니다. 사랑가의 한 대목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통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부르고 계셨죠. 이렇게 불러도 된단다. 소리는 정해진 게 없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할아버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북장단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사랑가를 부르셨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이야, 이 내 맘속의 사랑이야. 구성진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 특유의 떨림이 있었죠. 지우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옆에서 듣던 그 소리였어요. 세 번째 파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클릭하자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이 소리를 오페라로 만들 수 있겠니? 할아버지는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서양 음악도 배우고 우리 소리도 아는 내가 해야 해. 부탁한다, 지훈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었어요. 수첩을 펼쳐놓고 할아버지가 적은 선율을 봤죠. 천천히 건반을 짚어갔습니다. 에헤야 디어라. 낮은 음부터 시작했어요. 어색했습니다. 유럽 음계와는 달랐죠. 반음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맞나? 지우는 다시 USB를 재생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며 따라 불렀어요.
에헤야 디어라 에헤야 디어라. 목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오페라 발성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처럼 목구멍에서 짜내는 소리였죠.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유럽에서 배운 발성법과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계속 따라하자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소리구나. 며칠 동안 지우는 그 소리만 연습했어요. 수업도 빠지고 방에만 있었죠. 할아버지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선율을 피아노로 쳤어요.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편곡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화성을 넣으면 어떨까? 오선지에 음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형태가 나왔어요. 어느 날 새벽 지우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밀라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죠.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에헤야 디어라. 목소리가 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오페라 발성도 아니고 순수한 판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지훈만의 소리였죠. 사랑 사랑 사랑이야. 계속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자신이 찾던 게 뭔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게 제 소리인가 봐요. 중얼거렸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지우는 난간에 기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1년 넘게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죠. 다시 해보자.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남긴 소리로 말이죠.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가를 오페라 아리아로 만들자. 오선지를 꺼내 음표를 그렸어요. 할아버지 선율을 기본으로 하고 서양 화성을 더했죠. 밤새 작업했습니다. 동이 틀 때쯤 초고가 완성됐어요. 한국 아리아.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우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도 했죠. 기숙사 식당에서 웨이를 만났습니다. 지훈, 괜찮아 보이네. 웨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죠. 무슨 일 있었어? 웨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났어. 지훈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어? 웨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응, 하지만 만났어. 목소리로.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다시 연습실로 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베르디나 푸치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가를 불렀죠. 연습실 문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갔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지나가던 학생이 멈춰 섰습니다. 동양 음악 아니야? 하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 소리를 찾았으니까요. 지우는 작곡 이론 수업에서 만난 파울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파울로 교수는 60대 초반으로 현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다른 교수들과 달리 개방적이셨죠.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들어가자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반겼죠. 지훈 학생 아닌가요? 무슨 일인가요? 교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훈이 악보 뭉치를 꺼냈어요. 이 곡을 편곡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어려워서요. 파울로 교수는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넘기며 살펴봤어요. 흥미롭군요. 이건 동양 음계인가요? 교수가 물었죠. 네, 한국 전통 판소리예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곡입니다. 지훈이 대답했어요. 파울로 교수는 피아노로 가서 몇 소절을 쳐봤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네요. 이걸 오페라 아리아로 만들고 싶은 건가요? 그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판소리와 오페라를 합치고 싶어요. 지훈이 말했죠.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요. 학교에서 알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날부터 둘은 매주 2번씩 만났습니다. 파울로 교수의 개인 작업실에서였어요. 학교와 떨어진 곳이었죠. 여기 부분을 보세요. 교수가 악보를 가리켰습니다.
판소리의 식임새를 살리면서 서양 화성을 넣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건반을 치며 설명했죠. 지우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에헤야 디어라 부분은 도입부로 쓰죠. 지훈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사랑 사랑 사랑이야 부분은 클라이맥스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파울로 교수가 악보에 메모했죠. 여기에 현악 반주를 넣으면 더 풍성해질 거예요. 둘은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교수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어느 날 지훈이 물었어요. 파울로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남부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북부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죠. 음악의 지역이 어디 있나요? 예술의 국경이 어디 있어요? 그가 지훈을 바라봤어요. 당신의 음악은 가치가 있어요.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편곡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한국 아리아 제목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악보를 보며 지훈은 뿌듯했죠. 이제 불러보세요. 파울로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악보를 들고 섰어요. 교수가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죠. 에헤야 디어라. 지훈의 목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페라 발성과 판소리 창법이 섞인 소리였어요. 처음엔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고조됐죠. 사랑 사랑 사랑이야. 이 내 맘속의 사랑이야.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지훈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떨림을 넣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감정을 더 잘 전달했죠. 마지막 음이 끝나자 파울로 교수는 건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브라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예요. 지훈은 악보를 내려놓았죠. 정말요?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바로 당신만의 색깔이에요.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지훈은 걱정됐습니다. 전통 음악을 오페라에 넣는 건 규칙 위반 아닌가요? 파울로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예술의 규칙은 없어요. 베토벤도 모차르트 규칙을 깼고 바그너도 베토벤 규칙을 깼죠. 당신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겁니다. 지훈은 매일 연습실에서 한국 아리아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누가 들을까봐 문을 꼭꼭 잠갔죠. 하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목소리를 키워갔어요. 에헤야 디어라. 복도까지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저게 무슨 노래야? 지나가던 학생이 멈춰 섰어요. 이상한 소리인데? 다른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동양 음악 아니야? 여기서 왜 저런 걸 불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계속 불렀어요. 이제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죠.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로시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지훈, 방금 들렸는데 이상한 노래를 부르던데? 그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 전통 음악을 편곡한 곡입니다. 지훈이 당당하게 대답했죠. 여긴 오페라를 배우는 곳이야. 민속 음악 하려면 다른 데 가야지. 로시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페라도 누군가는 만들었을 텐데요. 저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튼 짓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곡이나 연습해. 그리고 가버렸죠.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파울로 교수 작업실로 갔습니다. 교수님, 이 곡으로 무대에 서고 싶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어디서요? 교수가 물었죠. 밀라노 콩쿠르 재심 청구를 할 겁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재심이요? 파울로 교수가 놀랐어요. 그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볼 거예요. 창작곡 부문으로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그럼 반주는 제가 하겠어요. 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이 곡은 들려줄 가치가 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재심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창작곡 한국 아리아를 선보이고자 재심을 청구합니다.
신중하게 문장을 썼어요. 악보 사본도 첨부했죠. 할아버지 사진도 함께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소리를 세상에 들려드릴게요. 중얼거리며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재심 청구 검토 중.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어요. 지우는 매일 메일을 확인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죠.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거절된 건가? 지우는 불안했어요. 3주일째 되던 날 밤 메일이 왔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보낸 거였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죠. 재심 청구 승인. 단 조건부입니다. 창작곡의 독창성을 입증해야 하며 전통 민요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지우는 소리를 질렀어요. 됐어. 웨이가 옆방에서 벽을 두드렸습니다. 지훈, 무슨 일이야?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죠. 좋은 일이야, 정말 좋은 일. 다음 날 파울로 교수에게 알렸습니다. 승인됐어요, 교수님.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교수도 기뻐했죠. 축하해요. 이제 준비만 남았네요.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연습 스케줄을 짜야겠어요. 지훈이 말했죠. 매일 만나죠. 완벽하게 준비합시다. 파울로 교수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재심 무대는 한 달 후였어요. 재심 승인 소식이 학교에 퍼졌습니다.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박지훈 학생, 밀라노 콩쿠르 재심 승인. 창작곡 부문. 학생들이 몰려들어 읽었죠. 말도 안 돼. 한 번 떨어진 애가 재심을 받아? 불공평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이탈리아 학생들이 지훈을 막아섰어요. 야, 어떻게 재심을 받은 거야? 금발 학생이 따졌습니다. 청구했더니 승인됐어요. 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창작곡이라고? 무슨 곡인데?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 전통음악을 편곡한 곡입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전통음악? 그건 오페라가 아니잖아. 학생들이 비웃었어요. 제가 오페라로 만들었어요. 지훈은 당당했습니다. 학생회에서 항해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콩쿠르 재심 규정 위반에 대한 항해. 제목이었어요. 전통 민요는 창작곡이 아닙니다.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이었죠. 이틀 만에 100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습니다. 학생회장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했어요. 로시 교수도 움직였습니다. 교수 회의를 소집했어요. 박지훈 학생의 재심은 학교 명예에 문제가 됩니다. 그가 주장했죠. 전통 음악을 오페라라고 우기는 건 콩쿠르를 모독하는 겁니다.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심사위원회가 승인했는데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곡을 제대로 안 들어봐서 그래요.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로시 교수가 강하게 말했죠. 학교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아시아 학생의 재심 청구 논란 일으켜. 자극적인 제목이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경계는 어디인가? 박지훈 학생의 시도는 창의적인가, 규칙 위반인가? 기사 내용은 중립적인 척했지만 부정적 뉘앙스가 강했죠.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다. 특혜 아니냐? 아시아 학생들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닌가? 지우는 도서관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담담했어요. 예상했던 거야. 혼잣말을 했죠. 옆자리에 앉은 웨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익숙해. 웨이가 어깨를 두드렸죠. 힘내. 너 잘하고 있어. 심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곡의 독창성 입증을 위해 작곡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지우는 파울로 교수와 함께 심사위원회로 갔어요.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중년의 이탈리아인들이었어요. 이 곡이 당신 창작물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중앙의 심사위원이 말했죠. 지우는 할아버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선율이에요. 하지만 미완성이었죠. 수첩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빈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편곡하고 화성을 더했습니다. 편곡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죠. 그럼 원곡은 할아버지 것이고 당신은 편곡만 한 거네요?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편곡도 창작입니다. 파울로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베르디도 셰익스피어를 오페라로 만들었죠. 그게 창작이 아닌가요? 심사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중앙심사위원이 말했죠. 이 곡의 어느 부분이 독창적인가요?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지우는 악보를 펼쳤습니다. 도입부는 판소리 창법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중간부터 벨칸토 기법을 넣었죠. 건반으로 가서 직접 쳐보였습니다. 여기서 화성이 전통 음계에서 서양 음계로 전환돼요. 이런 시도는 처음일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악보를 들여다봤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한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악보를 내려놓았어요. 파울로 교수가 피아노 앞에 앉았죠. 에헤야 디어라.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짧은 버전이었지만 곡의 핵심은 다 들어있었어요. 사랑 사랑 사랑이야.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목소리가 떨렸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식임새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흥미롭긴 하네요. 한 명이 말했죠. 하지만 이게 오페라인가요?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오페라입니다. 파울로 교수가 대답했어요. 오페라도 처음엔 실험이었어요. 이것도 실험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따로 회의를 했습니다. 지훈과 파울로 교수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지훈이 불안해했죠. 기다려봅시다. 파울로 교수가 진정시켰습니다. 40분이 지나자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중앙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재심 무대는 진행되지만 창작곡으로 인정받으려면 무대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반응으로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밖으로 나오자 파울로 교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어요. 지훈이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교수님. 둘은 악수를 나눴죠. 연습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파울로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훈이 다짐했어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었습니다. 박지훈 재심 최종 승인. 단 조건부. 학생들이 또 몰려들어 읽었어요. 결국 승인됐네. 뭐가 조건부야? 무대에서 실패하면 끝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그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죠. 연습실로 가는 길에 로시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결국 밀어붙이는구나. 교수가 비꼬았어요. 승인받았습니다.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죠. 무대에서 망신당할 텐데 말이야. 아시아 학생이 유럽 무대에서 통한다고 생각하나? 로시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중얼거렸습니다. 건반을 쳤죠. 에헤야 디어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림 없이 또렷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재심 무대 서게 됐어. 지훈이 말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죠. 할아버지 곡으로 불러. 그래,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보내준 소포 덕분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하고 와라. 엄마는 믿는다. 전화를 끊고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이제 그 불빛들이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이야. 지훈은 주먹을 쥐었어요. 재심 무대까지 2주일이 남았습니다. 재심 무대까지 2주일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죠. 아, 목을 풀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표정도 연습했어요. 감정 전달이 중요했거든요. 파울로 교수 작업실에서 오전 내내 연습했습니다. 에헤야 디어라 부분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세요. 교수가 조언했어요. 너무 급하면 감정이 안 살아요. 지우는 다시 불렀죠. 이번엔 천천히 할아버지가 부르시던 것처럼 말이에요.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파울로 교수가 엄지를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연습실로 갔어요. 혼자서 100번도 넘게 반복했죠. 사랑, 사랑, 사랑이야. 고음 부분이 까다로웠습니다. 벨칸토 기법과 판소리 식임새를 동시에 써야 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무대 의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뭘 입지? 지우는 고민했어요. 웨이에게 물었죠. 양복 입으면 되지 않아? 웨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해. 지훈이 말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 곡을 부르는데 한국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 날 밀라노 시내의 한국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두루마기 있나요? 아주머니가 놀랐어요. 두루마기요? 결혼식 가세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무대 의상이에요. 아주머니는 안쪽에서 검정색 두루마기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제일 깔끔해요. 지훈이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죠. 어울려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머니가 궁금해했죠. 성악 전공하고 있어요. 곧 무대가 있는데 한국 노래를 불러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국 노래를요? 여기서?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가 남기신 판소리를 편곡했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왔어요. 진한 남색이었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무대에서 돋보일 거예요. 지훈이 입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거 좋네요. 아주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잘하고 오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응원할게요.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두루마기를 샀습니다. 가격을 물으니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30유로요. 원래는 50유로인데 할인해 드릴게요. 지훈은 감동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데 아주머니가 불렀어요. 학생, 잠깐만요. 뒤따라 나오더니 작은 주머니를 건넸죠. 이거 가져가세요. 부적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시험 볼 때 줬던 건데. 지훈은 받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아들은 이제 다 컸어요. 학생이 쓰세요. 꼭 잘 되길 바랄게요.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두루마기를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됐죠. 웨이가 들어와서 봤습니다. 와, 멋있는데? 웨이가 엄지를 들었어요. 진짜? 지훈이 물었습니다. 진짜야. 완전 특별해 보여. 웨이의 말에 지훈은 안심했죠. 파울로 교수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이거 입으려고요. 지훈이 두루마기를 꺼냈어요.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완벽해요. 이 곡에 딱 맞아요. 지훈이 웃었죠. 혹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자신감 있어 보여요. 당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학교 반응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두루마기를 들고 가는데 학생들이 봤어요. 저게 뭐야? 동양 옷 아니야? 콩쿠르에 저거 입고 나간다고.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거 입고 무대 서면 웃음거리 될 텐데. 한 학생이 크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두루마기를 더 꼭 껴안았어요. 로시 교수가 복도에서 지훈을 봤습니다. 그게 뭐야?
교수가 물었어요. 무대 의상입니다. 지훈이 대답했죠. 한복이라는 거야?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두루마기예요. 지훈이 정정했어요. 밀라노 콩쿠르의 민속 의상을 입고 나간다고. 제정신이야? 로시 교수가 어이없어 했죠. 제곡에 어울리는 옷입니다. 지훈은 당당했습니다. 망신당할 거야. 내가 경고했어.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불안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두루마기를 보며 고민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지훈아, 잘 지내니?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두루마기 입고 무대 서려고 해. 지훈이 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어머니가 기뻐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 옷 입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평생 한복 입고 소리하셨어. 자랑스럽게 입어라. 지훈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 고마워. 전화를 끊고 두루마기를 다시 봤어요. 이제 자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신 무대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파울로 교수와 마지막 리허설을 했죠. 완벽해요. 이제 준비 다 됐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떨려요, 교수님.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떨리죠.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교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틀 전날 지훈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였죠.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소리를 세상에 들려드릴게요. 중얼거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불렀어요. 에헤야 디어라. 목소리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할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 같았어요. 전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일이구나. 두근거렸죠. 할아버지 수첩을 꺼내 읽었습니다. 지훈아, 소리는 마음이란다. 내 마음을 보여줘라. 할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할아버지. 제 마음을 다 보여드릴게요. 지훈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에 잠이 깼어요. 더 이상 잘 수 없었죠.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된 얼굴이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발성 연습을 조금 했어요. 목 상태는 완벽했죠. 아침 8시에 파울로 교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비됐나요? 10시에 홀에서 만나요. 지훈은 답장했어요. 네, 교수님. 준비됐습니다. 두루마기를 가방에 넣었죠. 부적도 챙겼습니다. 할아버지 수첩도 가져갔어요. 기숙사를 나서는데 웨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잘하고 와. 웨이가 악수를 청했어요. 고마워, 웨이. 둘은 포옹했죠. 너는 할 수 있어. 믿어. 웨이의 말에 지훈은 힘을 얻었습니다. 응, 다녀올게. 지하철을 타고 콘서트홀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드디어 오늘이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죠. 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과 관객들이었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시작이다. 밀라노 음악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500석이 모두 찼어요. 재신 무대라는 특별함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방송사도 중계를 준비했어요. 오늘 무대 주목받겠는데. 한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죠. 그 아시아 학생 말이지? 전통음악으로 도전한다던데. 다른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지훈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단추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렸죠. 파울로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나요? 교수가 물었어요. 네, 교수님. 지훈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되는 건 당연해요. 깊게 숨 쉬세요. 파울로 교수가 등을 쓰다듬어 줬죠. 거울을 봤습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자신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저 지금 할아버지처럼 입고 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수첩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부적도 함께요. 갈 시간이에요. 스태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대 옆 대기 공간으로 나갔어요. 객석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심사위원 5명도 자리에 있었어요. 로시 교수도 객석 뒤편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음 참가자 박지훈. 사회자가 마이크로 호명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지우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어요. 두루마기가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게 뭐야? 동양 의상이잖아. 콩쿠르에 저런 옷을 입고 나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부 관객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우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죠. 심사위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건 좀 심하지 않나? 규정 위반 아니야? 하지만 중앙심사위원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들어봅시다. 파울로 교수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지훈과 눈을 마주쳤어요. 교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할 수 있어요.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죠. 소리는 마음이란다. 눈을 떴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파울로 교수가 전주를 시작했어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에헤야 디어라. 첫 음이 홀에 퍼졌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였어요. 오페라 발성이 아니었죠. 판소리 창법이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짜내는 소리였어요. 객석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에헤야 디어라. 반복되는 선율에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그리운 산천이여. 가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지우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불렀죠. 목소리에 떨림을 넣었습니다. 식임새였어요. 미세하게 흔들리는 음정이 감정을 더했죠. 객석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뭔가 다르네. 한 관객이 속삭였어요. 중간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풍성해졌어요. 파울로 교수가 서양 화성을 더했죠. 지훈의 발성도 변했습니다. 판소리에서 벨칸토로 전환됐어요. 저 산 너머 고향길. 높은 음으로 올라갔죠. 오페라 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적 정서가 살아있었어요. 사랑 사랑 사랑이야. 클라이맥스가 시작됐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채웠어요. 고음이었지만 억지로 짜낸 소리가 아니었죠. 가슴에서 우러나온 소리였습니다. 이 내 맘속의 사랑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실렸죠. 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 심사위원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 있었죠. 로시 교수도 팔짱을 풀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돌아가리 언젠가는.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어요. 절제된 감정이었죠. 고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리운 내 고향. 마지막 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점점 작아졌어요.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초가 지났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훈은 불안했어요. 실패한 건가? 갑자기 한 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뒤편이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전체로 퍼졌죠. 브라보, 브라비시모,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일어나더니 결국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객석을 봤죠.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심사위원들도 일어섰습니다. 중앙의 심사위원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그가 옆 사람에게 말했죠. 이건 정말 특별해. 파울로 교수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과 눈을 마주쳤어요. 교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5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객석 한 곳에서 웨이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지훈, 지훈, 소리쳤죠. 한국 상점 아주머니도 와 계셨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밀라노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환호하고 있었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거 대박 기사다. 한 기자가 흥분해서 말했죠. 동서양의 만남이야. 완전 새로운 거야. 다른 기자가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무대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파울로 교수가 달려와 안아줬죠. 해냈어요. 정말 대단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지훈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당신의 용기예요. 교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로시 교수는 조용히 홀을 빠져나갔어요.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감동받은 얼굴이었죠. 복도에서 한 동료 교수가 물었어요. 어땠어요? 로시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특별했어. 정말로. 대기실로 돌아온 지훈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인터뷰 가능한가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지훈은 어리둥절했죠. 잠시만요, 정리 좀 하고요. 파울로 교수가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웨이가 뒤늦게 대기실로 왔어요. 지훈, 진짜 대박이었어. 웨이가 포옹했습니다. 너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 실시간 검색어 1위야.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밀라노 한국 테너 두루마기 무대 판소리 오페라 검색어들이 올라와 있었죠. 한국 상점 아주머니도 찾아왔습니다. 학생, 정말 멋졌어요. 눈물 났어요. 아주머니가 지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주머니 부적 덕분이에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학생 실력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랑이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죠. 꿈만 같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파울로 교수가 옆에 앉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은 이미 성공했어요. 교수가 말했죠. 오늘 무대는 역사에 남을 거예요.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10분 후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은 무대로 나와주세요. 지훈은 일어섰어요. 두루마기를 다시 여몄습니다. 가볼까요? 파울로 교수가 물었죠. 네, 가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무대 위에는 5명의 재심 참가자가 섰습니다. 지훈은 맨 오른쪽에 있었어요. 두루마기를 입은 그가 유독 눈에 띄었죠. 객석은 다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결과를 기다리며 수군거렸어요. 한국 학생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파격적이었어. 하지만 감동적이었잖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중앙의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였죠. 오늘 재심 무대는 특별했습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어요. 5분 모두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이 계속 말했죠. 전통과 현대의 만남, 동양과 서양의 조화. 이것이 바로 예술의 미래입니다. 그가 봉투를 열었어요.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밀라노 국제 오페라 콩쿠르 재심 대상 수상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훈.
심사위원장이 외쳤어요. 홀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죠. 지훈, 지훈, 지훈. 객석에서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옆에 있던 참가자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당신이야. 지훈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트로피를 건넸어요. 금색 트로피였죠. 축하합니다. 당신은 오늘 역사를 만들었어요. 심사위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훈은 두 손으로 트로피를 받았어요. 무거웠지만 따뜻했죠.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지훈에게 건네졌어요. 지훈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죠. 한국 교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파울로 교수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웨이는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서 차별받았습니다.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객석이 순간 조용해졌죠. 기술만 있고 감정이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동양인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제 뿌리로 돌아갔습니다.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할아버지가 남기신 소리로 여러분께 진심을 전했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오늘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를 도와주신 파울로 교수님, 응원해주신 한국분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훈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기분인가요? 첫 질문이 날아왔죠. 꿈만 같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판소리를 오페라로 만든 이유는요?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전통은 박제되는 게 아니라 살아 숨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었죠. 억울했고요. 하지만 그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제 정체성을 찾게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죠. 더 많은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차별받는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트로피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금빛이 방안을 밝혔죠.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한국 언론사들이었어요. 밀라노의 기적, 한국 테너 박지훈 판소리로 유럽을 울린 청년 차별. 이겨낸 한국의 자랑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지훈이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 자랑스럽다. 정말 수고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께 잘했다고 전해줘. 지훈도 울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난리였습니다. 게시판에는 지훈의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밀라노 음악원의 자랑, 박지훈 학생 대상 수상 학교 공식 공지였죠. 학생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어제 무대 봤는데 소름 돋았어.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지훈. 정말 멋졌어.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예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금발 학생이 다가왔죠. 지훈,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악수를 받았어요. 괜찮아.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 학생, 학과장님이 찾으세요. 학과장실로 갔어요. 로시 교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게. 학과장이 말했죠. 자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학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학교 대표로 여러 무대에 서게 될 거야.
로시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지훈, 내가 자네에게 사과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잘못 판단했지. 지훈은 놀랐어요. 교수님. 로시 교수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자네가 옳았어. 음악에 국경은 없었어.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은 나였어. 밀라노라 스칼라 극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훈 학생, 다음 달 특별 공연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이었어요. 한국 아리아를 다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가 물었죠. 영광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파리, 런던, 베를린, 빈. 박지훈의 한국 아리아를 듣고 싶다. 모두 같은 이유였죠. 파울로 교수가 스케줄을 정리했습니다. 바쁘겠는데요? 그 교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밀라노 음악원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박지훈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학장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차별받는 소수 민족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름은 박지훈 장학금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죠. 지훈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돈을 기부하고 싶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상금 전액을 장학금으로요. 학장이 놀랐어요. 전액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처럼 힘든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웨이가 일어나서 환호했어요. 지훈, 지훈.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문화교류의 밤 행사였어요. 밀라노 주재 한국 대사가 직접 악수를 청했죠. 박지훈 학생, 당신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대사가 말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지훈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였어요. 그날 밤 지훈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밀라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별들이 반짝였죠.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지훈아. 트로피를 들여다봤습니다. 금빛이 별빛을 반사했어요. 이건 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거예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할아버지 수첩을 꺼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뿌리를 가르쳐 주셔서.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어요. 박지훈 밀라노 우승 해시태그가 한국에서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뽕 차오른다. 진짜 감동이다. 우리 문화 자랑스럽다. 지훈님 최고.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별들을 보며 다짐했어요. 2024년 3월 지훈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기자들과 팬들이 수백 명 모여 있었죠. 지훈 씨, 박지훈.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지훈아.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둘은 포옹했죠. 엄마 다녀왔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고향에 온 게 제일 좋아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죠. 한국에서 공연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소리를 고향 사람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의 대답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달 후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귀국 공연이 열렸습니다. 2,500석이 일주일 만에 매진됐어요. 공연 당일 지훈은 대기실에서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입었던 그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할아버지, 오늘은 고향에서 부릅니다. 무대막이 올랐습니다. 객석이 가득했어요. 남녀노소 모두 모여 있었죠. 맨 앞줄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빈 좌석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 자리였죠. 지우는 그 좌석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부를 곡은 한국 아리아입니다. 지훈이 마이크로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판소리를 오페라로 편곡한 곡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죠. 할아버지, 이 노래를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에헤야 디어라. 지훈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어 가사였습니다. 고향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였죠. 그리운 산천이여. 더욱 깊은 감정이 실렸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사랑, 사랑, 사랑이야. 클라이맥스에서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돌아가리 언젠가는 그리운 내 고향. 마지막 음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대한민국! 환호성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지우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유럽에서 차별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았어요. 제 뿌리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가 대답했죠.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인정해줬어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훈이 말했어요.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세요.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차별받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다름이 당신의 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장관이 직접 전화했어요. 영광입니다. 지훈이 대답했죠. 위촉식에서 장관이 말했습니다. 박지훈님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자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밀라노 음악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박지훈 장학금 첫 수혜자가 선정됐습니다. 베트남 출신 소프라노 학생이었어요. 지훈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덕분에 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다. 유럽 각지에서 초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파리 오페라 극장,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빈 국립 오페라. 한국 아리아를 공연해달라. 모두 같은 요청이었어요. 지훈은 하나씩 응했습니다. 할아버지 소리를 더 많이 들려드려야죠. 2024년 6월 지훈은 다시 밀라노로 돌아갔습니다. 학업을 마저 해야 했거든요. 공항에서 파울로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온 걸 환영해요. 교수가 악수를 청했죠. 교수님 보고 싶었어요. 둘은 포옹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생각해뒀어요? 교수가 물었어요. 네, 춘향가의 다른 대목을 편곡하려고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훈 돌아왔구나.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같이 프로젝트 하자. 조언 좀 해줘. 이제는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게시판에는 지훈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밀라노 음악원의 자랑 박지훈. 연습실로 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쳤죠. 에헤야 디어라.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이제 뭘 만들까? 새로운 악보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수첩도 옆에 뒀어요. 창밖으로 밀라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따뜻했습니다. 여기도 내 집이구나.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오선지에 음표를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곡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특강을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차별을 이기는 법입니다. 지우는 흔쾌히 승낙했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요. 저녁에 웨이와 만났습니다. 지훈, 너 정말 대단해. 웨이가 맥주를 건넸어요. 나도 용기 얻었어. 중국 전통 음악으로 뭔가 해볼까 해. 지훈이 웃었죠. 좋은 생각이야. 꼭 해봐. 둘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위하여. 그날 밤 지훈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탈락의 쓴맛을 봤다. 하지만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차별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일으켜 세웠다. 할아버지의 소리가 나를 구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실력은 남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라는 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제 길을 찾았어요. 하늘을 보며 말했죠. 할아버지 소리를 계속 세상에 들려드릴게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실력은 남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에요. 차별과 편견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뿌리를 지켜낸 그의 용기가 결국 모든 걸 바꿔놓았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의 다름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훈처럼 차별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